고전산문 10,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작자미상 장풍운전 나와 있고요. 여기 등장인물은 이운경, 그리고 또 누구 나옵니까? 최씨 나오고요. 경패, 경운, 호씨, 주인공인 장풍운까지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3번 문제 보기를 보면 알겠지만 얘는 영웅소설이거든요. 근데 발췌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야? 영웅적인 능력을 펼치는 부분이 아니라 결연하는 부분이에요. 결연 다음에 그 결연 과정에서 시련을 겪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웅소설은 항상 발췌에 따라서 애정소설적 특성이 크게 드러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 호씨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인물인 건 너무나도 뚜렷하게 나타나죠. 어차피 고전산문에서는 긍정인물과 부정인물로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호씨는 체크할 때 바로 부정인물인 거 티가 나잖아요. 천성이 사납다라고 직접 제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표시를 한 상태로 보는 게 편할 거예요. 내용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테고 서술상의 특징 뭐 있습니까? 요약적 제시 어디 있어요? 세월을 당함에 농림원 선산에 안장하니 이후로 호씨의 행악이 무쌍함에 장생이 차마 견디지 못하여 통판 유서를 보니. 네, 요약적 제시가 가능하긴 하네요. 네. 근데 요 정도 요약적 제시로는 아마 출제가 안 되기는 할 거예요. 사건이 압축적으로 제시되는 부분에서 보통 출제가 되거든. 또 서술상의 특징 뭐 있을까요? 외양묘사 어디 있어요? 이거는 외양묘사라고 보기에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은은한 골격과 열렬한 정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 묘사면은 눈에 딱 보일 정도여야 되는데 장면이 보이지는 않고 그냥 훌륭하다, 제자가인의 모습이다 정도로까지만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외양묘사라고 보진 않습니다. 또 요약적 제시 있는데 두 번째 문단에서 통판의 전부인 최씨 일자 일녀를 낳고 일찍 죽었으니 여아는 경패요 남아는 경운이라. 그 뒤 호씨를 제취하여 자녀를 두었는데 호씨 천성이 사나워 경패 남녀를 시기하고 구박함이 매우 심함에 통판이 매양 통한하여 하더니까지가 요약적 제시입니다. 그 경패의 집안 내력이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또 서술상의 특징 뭐 있습니까? 편집자적 눈평 찾아주실래요? 편집자적 눈평 찾아주세요. 네. 공이 태길 성원할세 경패의 자격한 차색과 장생의 화려한 풍채가 짐짓 100년 가우라. 100년 동안 이어질 만한 그런 아름다운 짝이다 라고 누가 판단한 거야? 편집자, 작가가 판단한 거예요. 편집자 눈평입니다. 20페이지 왼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줄 정도에서 확인 가능하네요. 밑에서 9번째 중에 100년 가우라. 이 부분 편집자적 눈평 있고요. 더 찾으세요. 편집자적 눈평 더 있습니다. 네, 소저의 애통함과 풍운의 슬퍼함은 측량하지 못할 지경이더라. 누가 그렇게 측량하지 못하겠대? 서술자가, 작가가. 하나 더 찾으세요. 네, 그 형상이 참담하더라. 맨 마지막 줄이죠. 맨 마지막 부분에 그 형상이 참담하더라. 해서 편집자적 눈평 세 부분 전부 찾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또 서술상의 특징 더 본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 어디?
이 부분은 요약적 제시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그냥 사건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먼저 경패를 없애리라. 이것도 뭐야? 호씨 맞냐 이름? 호씨 심리가 그대로 서술되어 따옴표를 통해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요약은 아니에요. 인물의 말하기 방식에서 요약적 제시 있어요. 인물의 말하기 방식에서 요약적 제시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네. 장생이 소저한테 나 이제 떠나야 될 것 같아 하면서 그 편지 읽은 다음에 말하는 부분 있죠. 부모를 이별하고 도로에 걸식하는 잔명을 대인이 거두어 보살피자 하면서 자신의 과거 모습이 과거 삶이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웅소설에서 우선 이운경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알고 있죠? 무슨 기능을 해요? 그런 걸 뭐라 그래? 조력자, 구원자의 기능을 합니다. 항상 영웅소설에서 영웅이 어린 시절에 어떤 사건을 겪어야 돼? 부모와 이별하는 상황을 겪어야 돼요. 부모와 이별해서 유리걸식하면서 지내다가 이운경이라는 구원자, 구조자를 만나서 지내고 그 이후에 또 뭐가 나타나게 되는 거야? 시련과 갈등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그 각각의 시련과 갈등을 극복하면서 결말을 이루게 됩니다. 문제 볼게요.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과거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통판의 전부인 최 씨 하면서 경패 집안의 일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사건 해결의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어떤 대화를 통해서 사건 해결의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어요? 사건 해결의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는 대화가 뭐야? 떠나려고 하는 게 어떤 사건 해결의 가능성을 예고하는데요? 응?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사건 해결의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는 것. 이운경과 장풍운의 대화에서 어떻게? 네, 유서를 주죠. 그 유서에 사건 해결의 가능성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라고 나와요. 어떤 방식? 우선 딸은 그대로 두고 아들만 데리고 어디로 가라. 그럼 거기서 누굴 만날 수 있을 거야 라는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인물 간의 대화는 장풍운과 그러니까 이운경의 대화를 통해서 사건 해결, 어떤 사건? 호씨의 박대, 호씨의 괴롭힘이라는 사건 해결의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죠. 서술자 개입은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공간의 환상적 분위기 묘사가 없었습니다. 인물의 속마음을 드러내어 사건 전개의 개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4번 선지는 어디에서 근거 찾을까요? 인물의 속마음을 드러내어 사건 전개의 개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호씨의 불쭉함이 여차하니 내 죽으면 부부가 해를 만나리로다. 이 부분 괜찮네요. 이 부분도 괜찮아요. 한 부분 더 찾을래요? 네, 그 부분도 됩니다. 우선 인물의 속마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심리가 드러나 있는 부분을 찾으셔야 되고요. 그 심리가 드러난 부분에서 개연성이라 그러면 원인과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야 돼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 행동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 뭘까? 개연성이라는 얘기는 실제 현실에 있어야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패의 배우자를 삼으면 제 자식이 보잘것없어질까 하는 그 심리 때문에 괴롭히고 경패를 죽이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공이 생각하는 부분도 괜찮아요. 공이 호씨의 불측함이 이러하니, 그러니까 호씨의 성격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죠. 호씨의 성격에 대해서 속마음이 나타나 있고 이걸 통해서 앞으로도 시련이 겪게 될 것이다. 앞으로 사건 전개 개연성이 부여됩니다. 5번 선지, 특정 소재를 활용하여 인물 서로 간의 애틋한 마음을 부각하고 있다. 어떤 소재? 진주투심과 헌옷.
진주투심 반편은 진주투심 반쪽 조각 잘라서 준 거예요. 그래서 진주투심과 헌옷 이 두 가지가 인물 간의 애틋한 마음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고 있으니까요. 2번 윗글의 인물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죠. 장풍우는 이운경과 호씨 부인의 관계를 걱정한다. 둘의 관계를 걱정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호씨 부인은 장풍운의 비범함을 알아보죠. 자세히 보니 은은한 골격과 열렬한 정신이 훌륭하여 얘가 경패의 짝이 된다 그러면 자기 자식이 보잘것없어질 것 같고 2번 선지 이운경은 장풍운의 훗날 대성할 것을 예견한다. 뭐라고? 이 아이 나이 차면 부귀 쌍전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풍운에게 직접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너는 5, 6년 후면 몸이 크게 귀해지리니 에서도 확인 가능하고요. 호씨 부인은 이경패를 없앨 계교를 실행에 옮긴다. 먼저 경패를 없애리라 라고 계교를 꾸미고 독약을 죽에 넣는 행동을 직접 합니다. 하지만 그게 실행에는 옮겼는데 실패하게 된 거죠. 경패가 놓쳐가지고. 이운경은 호씨 부인의 성품이 인자하지 못함을 안다. 호씨의 불측함이 여차하니. 그리고 호씨가 어질지 못하여 이런 말도 있죠. 호씨의 박대가 참혹하거든 이를 봐라 등등해서 확인 가능하고요. 3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몇 번? 2번. 장풍운의 가출 결심에 대해 이경패가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이경패가 그들의 혼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내용 확인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장풍운이 가출을 결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경패는 어떻게 해요? 금일 상별하니 만나기가 묘연하고 첩의 사생을 모르나니 첩은 죽어도 상관이 없으니 내 동생의 몸이 참 고단하니 군자는 낭군님께서는 불쌍하게 여겨서 내 동생 좀 잘 챙겨주세요. 그리고 만일 첩이 보존하여 내가 만약 살아남는다면 다시 만날 것이니 이것으로 심표를 삼으소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관심해서 그러거나 말거나 떠나거나 말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번 장풍운이 호씨 부인의 박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뭐라고? 장생이 소저도로 결심하고 가서 말했을 때 뭐라 그래요? 호씨 구박이 날로 심하니 더 이상 오래 머물지 못할 것이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직접 언급합니다. 3번 선지 장풍운의 하직 인사에 호씨 부인이 아쉬운 표정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호씨 부인은 장풍운의 가출을 막을 생각이 없다. 그렇죠? 조금도 권여나 아쉬워하는 빛이 없거늘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장풍운이 이경운을 데리고 집을 나오는 것으로 보아 장풍운이 혈혈단신 집을 떠나는 다른 영웅소설과는 좀 다르고요. 장풍운이 자객 때문이 아니라 유서를 읽고 가출을 결심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다른 작품들과 차이를 보입니다.